우리가 흔히들 마라톤 경주하는 자에 대해서 인생을 비교할 때가 많죠. 모든 생활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라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완주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라톤은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렇게 롱 로드를 긴 거리를 가장 스피디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 중에는 난 코스도 있습니다. 쉬운 코스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코스를 다 완파하고 완주했을 때만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 2, 3등도 메달을 주지만은 완주한 사람에게도 완주했다라고 하는 증을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서 꼭 와야 되겠다, 그리고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나라의 모든 신문과 또 라디오, 그다음 TV, 뉴스 때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비보가 이렇게 계속 전해져 오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상담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우울한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전문 상담가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여기 한국에 왔을 때에 사회복지사를 대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너무 잘 못하시기에 사회복지사들에게 상담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부산예술대학교의 황 처장님한테 부산예술대학교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복지상담학과를 한번 개설해 보십시오. 예술대학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과 변경해서 신청하면 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잘 준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안 되는 걸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렇게 모든 교환을 만들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다음 학기부터 우리 복지상담학과가 개설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학교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사는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상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또 파트타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따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알코올 중독 걸린 자들이 가는 카운슬링 센터에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마약과 알코올에 대해서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패스해야지만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없죠. 미국에는 기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처음에 와서 영어가 안 되니까 이 마약에 대해서 또 알코올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그 이수를 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3일 교육할 걸 이제 VCR을 통해서 보이기도 하고 또 사례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도장을 이수했다는 도장을 찍어주고 물론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도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가서 하는 일이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 시험을 보러 갑니다.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운전 면허증 하나 따는데도 정말 상담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이 필요한데, 하물며 사회복지를 하는 복지사들이 상담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들에게, 특히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특별 혜택을 드리면서 상담 교육을 시켰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상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심리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술치료 교육을 시켰고 상담 교육을 하고 나름대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토요일 와서 이렇게 배우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 또 사모님들, 복지사님들, 목사님들 다양하게 오셔서 상담을 배우고 미술 치료를 배우고 이런 교육을 받다 보면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임상,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청소년 쉼터라든가 또 폭력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7주간 이제 임상을 거칩니다. 인턴 과정을 하고 거기서 직접 본인들이 했던 것을 와서 커리를 짜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같이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곳곳에서 지금 또 주민자치센터나 또 구청에서 복지사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담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우리는 모임을 갖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와서 이 피드백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참 이렇게 안 돼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같이 얘기하고 발제한 사람이 얘기할 때 거기에 따른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이럴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세요. 제가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담과 교육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라톤은 끝이 없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의 마라톤 경주에 비교한 것과 같이 바로 인생도 이런 끝이 없는 여정이다. 그래서 좋은 코스를 만날 때는 기쁘고 어려운 코스를 만날 때는 땀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고 상담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학원 폭력,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멍들어 할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낍니다. 학교 폭력이 어떻게 학교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은 나름대로 제가 연구하고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중등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첫 번째 인생 문제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IMF 시기 때 성장하고 자라고 태어났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말하면 맞벌이 부부가 처음 생겨났던 이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들은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감싸주지 못하고 그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교육이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정말 무서운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좋다 이런 것을 아이들이 어떤 얘기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이들 사용하는 언어로 대박 떠요. 짱 떠요. 짱 저와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왕짱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 쩔었다. 어떻게 쩔었어요? 예, 개쩔었다 그러죠? 개쩔었다. 개쩐다 이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우리 청소년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화를 들어보면은 쩐다라는 뜻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기분 나쁠 때 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쩔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도 쩐다. 억양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라도 바뀌어집니다. 거기다가 정말 좋다라고 하는 수식어 붙을 때는 개라는 말 씁니다. 개 쩐다. 개. 네? 개 쩐다. 개라는 말은 가장 좋은 것, 가장을 최고의 높인 말이 개입니다. 우리말, 우리에서 하면 왕짱, 이거 아닙니다. 개짱이랍니다. 개 쩐다. 이런 얘기를 쓴다. 개다. 뭐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겠습니까? 우리 이런 것도 모르면서 아이들과 상담하겠다? 여러분, 연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기보다 먼저 상담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감사 주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아이들에게 가까이 나간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상담을 하거든, 교회에서 상담을 하든 학교에서 상담을 하든 어떤 상담을 하든 간에 진정한 사랑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사랑의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가슴 아파할 겁니다. 그 가슴 아픔을 같이 가슴 아파하세요. 울 때 같이 울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이런 사람 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자질이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상담가로서의 기본 자질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은사 중에 제 은사분 중에 한 분, 제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장하셨던 강희천 교수님, 지금 소천하셨는데 강희천 교수님이 기독교 교육학을 제가 배울 때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분에 의해서 사실 제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김준기 원장님. 김준기 원장님이 제게 많은 영향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배우다 보니까 어떤 장로적인 보수적인 어떤 그런 기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참 진리, 참 진짜 아닙니까? 목표가 참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다음 나오는 게 에큐메니칼입니다. 여기서 제가 에큐메니칼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변화되었습니다. 야, 처음에는 교수님하고 막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제가 배운 지식은 얄팍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수님들하고 부딪히면서 느꼈던 것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어떤 편견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잣대에 어떻게 놓게 되면 내가 어떤 관점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누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절대 듣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안 듣습니다. 본인하고 직접 대화하지 않은 이상 저는 듣고 그냥 묵인해버립니다.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러고 본인하고 직접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이유가 있다. 그래, 그렇구나. 아마 그래서 우리 속담이 그러죠. 부엌에 가면은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면은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다 들어보면은 압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상담이 하문으로 푸는 뭡니까? 서로 상자죠. 서로 얘기를 말로 나누어 봤을 때에 진정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상담을 말을 내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주면 아이의 고통이 먼저 들어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말을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상담 기법입니다. 아이들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시간이 없지만은 별도로 이렇게 보너스 드리는 팁이라고 그러죠. 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상담 기법입니다. 여러분, 심리치료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놀이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또
허브 테라피, 그죠? 그 다음에 픽처 테라피, 아트 테라피, 뭐, 토럴 테라피,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칼라 테라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의 기법들인데, 이러한 모든 기법을 다 배우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많이 익히십시오.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임상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좋은 상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개중에서 제일 아이들, 어른이든 간에 입을 잘 열게 할 수 있고 마음을,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것이 미술치료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미술치료라는 기법을 마지막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보여 드릴 겁니다. 미술치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그 마음을 잠재되어 있는, 내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서 자아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에고, 슈퍼에고, 원초적인 거기서 끄집어내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점을 찾아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술치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TV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아이가 그 그림을 그렸는데 막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철창 안에 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을 망치로 이렇게 내리치는 거. 지난번 그때 연세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 그 그림에 아이가 그림을 그렸을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린다. 그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막 분노가 폭발하려고 그러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이 공포가 들어있고, 그 아이를 어떻게 안정시켜줘야 됩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법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학교에 가서 상담 선생님 한다, 아니면 또 어른 아픈 아이들을 또 상담해준다, 또 교회에서 상담을 한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그 사람을 우리가 뭘 듣고 뭘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법이 정말 필요하다. 이 미술치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단법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진단을 해야 되겠죠. 사전 진단법이 있습니다. 진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진단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단을 했으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예. 치료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습니다. 예. 이 대처법이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바르게 되었나 안 되었나 다시 이 사람을 진단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라고 우리가 발견됐으면, 그 암이 있으면 수술을 했으면 수술한 다음에 또 암 검사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또 해야 하네요. 반드시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수술했으니까 됐어요? 아닙니다. 경과를 봐가지고 다시 또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시 또 재진단법을 또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으로 가야 할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 방법을 지금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짧게 간단하게 아까 우리 오셨던, 전 시간에 오셨던 우리 강신남 교수님이 미술치료를 강의를 잘 하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는 곁들여서 해 주실 거예요.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왜냐? 이거는 미술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법을 여러분들 몇 가지만 배우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외에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번 등록했으면 영원히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피드백을 계속 해야 되고 심화 과정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말 되면은 우리가 또 그동안 있었던 상담에 가장 필요했던 부분들을 서로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고, 토론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부족했던 부분을 서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고, 연말은 꼭 있습니다. 논문도 발표도 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간에 여러분 참석을 해서 자기를 쌓지 않으면은, 자기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써먹지를 못합니다. 자신도 못 써먹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미술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을 더 가까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그림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다 나타나거든요. 그 그림 속에서 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기법으로 미술 프로그램의 하나의 기법으로 대치를 해주게 되면은 아이가 굉장히 밝아집니다. 놀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그 아이가 선생님과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도 알지 못했던 비밀들을 술술술술 풀어놓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여기서 출신자 중에 작년에 보면 14분인가 15분인가 이렇게 나가 계세요. 작년에 나갔던 분들. 근데 이제 계약직이니까 1년이면 끝나잖아요.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공지가 다 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를 아시라고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알고 준비하는 거하고 모르고 준비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6개월 만에 잘리는 분도 있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이 트러블이 생기고 이게 막 그냥 마찰이 생겨가지고 왜냐하면 상담 선생님 갔으면 상담만 하면 되지 뭘 내가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느냐 막 이렇게 반발해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이거 하라고 이거 해 저거 하면 저거 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상담하는 애들 좀 적을 때는 교장 선생님 봤을 때 이거 다른 것 좀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좀 하면 되는데 내가 상담 선생님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정면으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주 속에 그냥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6개월 지나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나왔습니다.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 소문이 나오니까 다른 데서도 안 받아줍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누가 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정말 해보니까 아이들이 상담할 때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보니까 상담할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주일에 보통 하루에 많을 때는 40명, 50명도 하고 적을 때는 20명 하고 막 너무 이 업무 양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래서 그만둔 분도 있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은 그 구청에도 상담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구청 상담 선생님을 와서 행정실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민원실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위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고 다양하게 지금 상담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상담학회가 몇 개 있고 협회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상담협회에서 하는 일과 학회에서 하는 일들을 나눠보면은 학회에서는 석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박사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몇 년 정회원이 되어야 되고 뭐 이런 등등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배출하기보다는 어떤 권위의식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지금 전쟁이 발발했는데 3년 동안 전쟁이 발발하든 말든 간에 3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총 쏘는 방법 알고 줄 서는 방법 알고 보고하는 방법 알고 알아가지고 빨리 현장에 배치돼야 됩니까? 예, 저는 6.25 참전 안 해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상담해야 할 아이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전문 상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각 교육청마다 전문 상담사 채용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데 똑같이 교육부에서 교가부에서 나눠줬을 텐데 제가 나름대로 전국 각 시도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교육청 전문 상담가 채용 공고를 보니까 전문 상담가 12명을 뽑는데 교육청당 1명을 뽑고 여기 보니까 채용 가능한 자격증 종류를 보니까 전문 상담 교사, 청소년 상담사, 상담 심리사, 전문 상담사, 임상 심리사, 학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조건은 보니까 작년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22조 1항의 근간 강사 신분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대학을 나온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 정서 행동 발달 선별 검사와
상담 관련 업무 지원 등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학생 정서 행동 발달 선별 검사하고 또 상담 관련해서 업무를 지원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 상담사는 각 교육청에 한 명을 뽑는 것이고 각 학교마다 뽑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올 보수는 작년에는 12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올라서 1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 상담원을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상담가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페이를 더 주고 뽑아서 아이들에게 좋은 상담을 해주겠다. 저는 너무너무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근무는 주 5일 하고 전일제로 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국민연금 4대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것이고 근무 지역은 지역교육청에 11명, 본청에 1명. 이게 서울시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만 뽑느냐? 아니라 각 학교에도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음 주에 공고가 나옵니다. 이번 주, 내일 모레쯤이나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목요일,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응시 자격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채용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 소지자, 두 번째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세 번째 임상심리 자격증, 네 번째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증,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처음에 뽑을 때 사회복지사가 있는 사람 우선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자격이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조건을 규제를 합니다. 국가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분은 지금이라도 공부하셔서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시간제 학점만 이제 공부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서 1년을 공부를 하시면은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나오신 분은 1년을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나오신 분은 2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는 조금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회복지사를 뽑는 이유는 그 정도를 배운 사람, 그래서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으면서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문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 치료라든가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놀이 치료, 색채 치료 뭐 이런 자격을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교육 다 끝나시고 난데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육이 끝나면 끝남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임상을 매주 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또 청소년 쉼터 우리 여기 인턴십을 또 할 거니까 오늘 우리가 청소년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MOU를 맺었습니다. 또 거기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어려운 아이들, 취약계층 자녀들 상담해야 할 아이들을 그곳에 옵니다. 거기는 전문 상담가가 없다 보니까 우리 한 대 보내주면은 우리가 상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데 그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해서 결국 방치했다가 사고로 이루어져서 정말 아이들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거기 보호소에도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정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공유해서 우리 아이들 아픈 것을 우리가 가서 하자. 정말 우리가 인턴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훈련시키자.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가지고 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마치고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상담센터를 나는 나중에 목표를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실력을 쌓으십시오. 몇 시간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땄다 끝났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명의일수록 정말 명의일수록 많은 어려움을 연단을 하고 인턴하고 레지던트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많은 것을 겪어봐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의는 누가 명의냐? 판독을 잘하는 사람이다. 진단은 누구나 똑같이 하지만은
어떻게 그것을 판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병이 있다 없다를 찾아내듯이 우리 심리 상담을 통해서 진단을 했을 때 그 아이가 문제가 있다 없다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잘 찾아내는 것, 이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쌓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가서 인터넷 쌓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교회 아이들,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아이들, 주변에 우리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애들 다 착할 것 같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뭐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죠? 우리 조희성이 한번 보세요. 버지니아 텍의 조희성이 얼마나 착했던 아이입니까? 집사님 아들입니다. 그 누나는 스탠퍼드 다녔습니다. 동네에서 애들 잘 키웠다고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총기 난사로 통해가지고 얼마나 아이들 많이 죽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주변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에는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향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갑시다. 그 아이들이 아파하는 게 뭘까를 찾으십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파하고 그 괴로워하는 것이 뭔지를 찾읍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도와줍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정말 훌륭한 상담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심사 접수가 3월 25일, 이번 주 주일까지입니다. 주일까지인데 이메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주일까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 미술치료 공부를 했다. 또는 이번에 이 상담을 공부를 하니까 한번 내가 해보자 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보지만은 다 된다는 그런 보장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 경험이 많은 사람, 1순위부터 먼저 뽑을 거니까요. 석사 있는 사람, 박사 있는 사람 먼저 뽑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박사, 석사 없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 사람을 뽑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디 순서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이라도 한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내가 가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배우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섯 번째로 제출 서류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로 하면은 우리가 여기, 우리 미래창의력 영재교육연구원 우리 거기 공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여기 이걸 캡처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서울에서도 두 사람인가, 갔습니다. 가서 했는데 서울에 두 사람과 김현선 선생님하고 이렇게 갔는 걸로 기억나는데, 한 번은 상담으로 했고, 한 번은 인터넷 선생님으로 해가지고 하시는데, 그분은, 석사 과정까지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꾸준히. 그래서, 했는데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연세 드셔서 하기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62세 이하입니다. 62세 이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저는 이게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 퇴직하시는 분들 재도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참 이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되는 부분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 인천 지역에 전문 상담사 채용 지원 사업 계획서 자료 나눠드린 거, 제가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퍼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봐야 될 게, 우리가 내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혼돈이 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1번 추진 목적, 2번 추진, 그동안 했던 추진 현황과 문제점, 참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추진 경과, 기존의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 관리에 관한 한계에 따른 학생이 공감하고 상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공간, 위클래스를 설치하는 것. 이미 학교마다 위클래스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학교도 물론 있겠지만은요. 설치 현황은 2008년도에 20개, 2009년도에 88개, 2010년에 155개, 2011년도 205개.
2012년에는 217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을 때 올해는 아마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클래스에 상주하며 학교 단위 학생 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상담 전담 인력으로서 계약직 상담 전문 상담 인턴 교사 배치 활용. 배치 현황은 2010년도에는 68명, 2011년도에는 111명, 올해는 182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182명.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상담 선생님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아이들을 상담을 해서 부적응하는 아이들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인천이 약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교를 부적응으로 이탈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2010년과 2011년에는 약 3,600명 정도가 부적응으로 아이들 힘들어하면서 이탈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인원이 많나. 그래서 올해는 혜민입니까? 대안학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인천은 참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서 이 상담 교육을 꾸준히 지금 3년째, 4년째 꾸준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천의 청소년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청소년 쉼터에 가서 인턴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아이들, 물론 우리가 거기서 상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우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엄마가 보고 싶다. 아빠의 정말 그 폭력성 때문에 집에 가기 싫지만은 정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여기 있기를 바라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아이들이 큰아이가 먼저 한번 나왔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동생까지 데리고 나와서 같이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 아이들이 꿈은 비전은 그래요. 내가요 피자 나이가 좀 되면요 오토바이 면허증 따가지고요 피자 배달하면 하루에 얼마 벌고 한 달에 얼마 벌거든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벌니까요 그거 가지고 동생도 내가 돌보고요 집도 사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참 좋은 생각인데 네가 한 달에 피자 배달해가 100만 원씩 벌어가지고 집 못 산다. 그것 가지고는 네가 살기도 힘든다. 현실적인 계산을 해봤더니 아이가 그거 보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형아들 이거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형아들이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아이는 또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검정고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검정고시 공부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검정고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이들은 생각은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아이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느끼게 하고 엄마 아빠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상황극을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가보기도 하고 엄마 아빠 마음에 가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울면서 막 후회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정말 참 기쁩니다. 우리는 청소년 쉼터에 갔을 때 아이들이 방에 하나도 없으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상담할 아이들은 많다. 보통 가면 14명씩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생까지 잠시 며칠 또 다른 데 또 가야 될 애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아이들은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냄새를 금방 맡잖아요. 어린애부터 큰애까지 껌냄새, 담배냄새 막 섞여가지고 자기들은 막 양치 있는 냄새까지 같이 섞여가지고 그 냄새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금방 느끼잖아요. 아이들은 막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정말 요즘 우리 아이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탈선하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미술치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 봤을 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상담하는 것을 이렇게 기법을 배우러 오실 때에 참 좋다. 정말 마음이 찡합니다. 너무 찡하고 요즘 공무원들도 여기 토요일에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뭐 외교부 계시는 분도 오시고 또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보면은 정말 참 감사해요. 지금 이런 분도 와서 하시는 거. 지난번에는 보니까 검찰청의 직원 한 분이 또 오셔서 한 15주 과정을 다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집 자녀도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공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분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빨리 바르게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이 공부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문 상담가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고난이 지대, 어렵고 힘든 과정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편하자고 이거 하려고 하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절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힘들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무언가 바라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담 교육하면 꼭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대해라. 이거 해가 돈 벌려고 하면 하지 마라. 이거 해가 돈 벌려고 하면 하지 마라. 돈 벌려고 하면 가서 사업해라. 자,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 이만큼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또 반대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배치되는 상담 인턴 교사가 9개월 단기간 채용으로 학교 상담 지원 역할에 한계가 있어서 학교 내 상담 역할 및 업무 영역에 대한 설정이 미비하고 학교 구성원의 이해 부족으로 전문 상담 역할이 미흡했다. 이렇게 자구책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개월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서울에는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인천에는 그동안에는 7개월, 8개월 했던 것을 11개월로 늘렸습니다. 좋아졌죠?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도 아마 그래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용 인원은 182명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이고 어제 인천시 교육청에 각 초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빠져 있더라고 보니까요. 각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을 신청하는 것을 어제 마감을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하고 내일 아마 해서 내일쯤 해서 아마 공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은 마감이 될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게 공지가 어제 뜨고 오늘 2시까지 넣으라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에 상담 전문가로 상담 선생님으로 하실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자격 조건이 되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뭐 목사님도 계시는데 목사님 뭐 신학교 다녔다고 뭐 10년 공부했다고 뭐 다 끝났습니까? 계속 공부하잖아요. 네. 신학 뭐 설교 준비할 때마다 계속 공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한 강의 하기 위해서는 3시간, 4시간 보통 투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루 밤새고 막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요령이 좀 지나면서 어느 정도 노하고 되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정도만 딱 하면은 1시간 강의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듯이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게 상담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또 숙제하고 공부하고 내일 할 거 뭘 할 거 준비하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실력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추진 방향의 사업 규모가 보니까 182명으로 많이 늘어났고 전에 110만 원에서 지금 160만 원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는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미래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다음 3페이지 전년 대비 2012년 사업 비교표를 보니까 2011년에는 전문 상담 인턴 교사 또는 강사 했는데 전문 상담사 계약직 직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더 수준 있는 분을 전문가를 뽑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채용 주체 학교장이 단위 학교에서 뽑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집 주변에 초중학교에 만약에 여기를 하길 원하고 자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초중학교를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공지가 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기간은 작년에는 9개월인데 올해는 11개월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지난번 같은 미근로였지만은 이번에는 계속 근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용 규모는 111명에서 182명, 71명이 늘었고요. 급여 수준은 120만 원에서 지금은 16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자격 조건 나오죠? 자격 기준 이거 참고를 하시고 연령 제한은 지난번에는 없었지만은 62세 이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 인원 예산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신분 자격 조건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 상담가를 뽑기 때문에 당연히 상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한다,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인턴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꾸준히 배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나요, 목회하면서 전문적으로 상담했습니다. 상담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리고 여기 외에도 아마 학교 다니면서 또 다른 곳에서 상담을 많이 하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담 경험, 기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전문 상담 배치는 각 교육청마다 이렇게 하게 되고 7페이지 보게 되면은 채용 절차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구별로 몇 명씩 하고 전국 단위로 이렇게 몇 명씩 붙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전문적인 상담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시고,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인턴으로 계속 훈련하시고, 그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상담 갈 곳이 정 없다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서, 발렌티어 하십시오. 봉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 좋습니다. 가셔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상담도 하고 어르신 상담도 하고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르신 상담도 많습니다. 상담하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인가요? 아침에 제가 운동하고 이제 샤워하고 난데 옷을 입으면서 TV 잠깐만 아침마당에 가수 이범학인가? 여러분 아세요? 이범학 모르시나요? 네. 보셨어요? 네. 그분이 조울증에 걸렸다가 나중에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살하려고까지 했다가 했던 사람. 우울증에서 조울증. 예, 원래는 조울증에서 자살까지 했던 조울증에서 병원 치료하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우울증,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치료된 동기 바로 봉사 나가서 자기보다 어려운 봉사 나가서 거기서 치료가 된 거예요. 이런 사례 많습니다. 실제로 나보다 더 어려운 곳에 더 열악한 곳에 가서 봉사하다 보면요.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 사람이 치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걸려서 그런다고요? 데려오십시오. 치료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도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또 우리 여기,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 한 5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비누를 또 우리가 한 80개를 또 보내줍니다. 우리가, 착한 사업이라고 있죠. 그 비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데 가서 또 우리가 갖다 주소 격려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합니다. 반찬 또 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요. 정말 찡해집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 많다는 짠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또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떡하냐. 인상 잡고 서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힘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향후 추진 일정 참고하시고, 전문 상담사는 3월 21일에서 29일 날 채용하고, 전문 상담 교사는 4월 달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신규 채용과 배치를 하게 되고, 6월 7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집 주변에 있는 곳 자격이 되고,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사회복지사 자격 다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니까 지역 사회, 그 다음에 아동 발달, 아동 복지, 뭐 청소년 복지, 이미 공부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적인 상담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제가 간략하게 두 군데만 지금 이렇게 뽑았지만은 지금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 떴습니다. 다 떠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 각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자율권이 있구나. 왜냐? 예산을 몇 퍼센트를 거기다 투입을 해야 되고,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 이게 변경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걸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고, 여러분들이 먼저 선배되어서 후배들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전문 상담가가 많이 나와서 이 사회가 해맑고 강처럼 아름답고 유연해지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은 미래가 든든한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해발강하 기회가 나시나요? 해처럼 밝고 강처럼 아름답고 유연한 아이들로 성장시키자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해맑은 아이, 강처럼 아름답고 유연하며 미래의 사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교 폭력 때문에 또 어떤 문제 때문에 가정적인 취약계층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 위해서 전문 상담가가 되어지신다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